6월 27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문준용 씨, 즉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의 아들과 함께 미국의 파슨스 스쿨이라는 디자인 학교에 다녔다는 한 제보자의 음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에는 이 준용이가 아빠가 이야기해서, 여기서 아빠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제보자를 100% 신뢰할 수 있다며 이 정언을 통해서 문준용과 관련된 취업 특혜, 부정 취업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의당 당원과 최고위원 등이 관여되어서 조작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면서 이 정언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당원이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고, 이유미라는 당원이요, 어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최고위원 이준서라는 최고위원도 이렇게 가담을 했다. 조작 사실을 알고도 괜찮다고 강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슈퍼위크라고 부르는 지금 문제가 많은, 한마디로 송영무, 그리고 김상곤, 조대엽, 이 세 사람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오늘 가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그 회담이 순탄치 않을 걸로 생각되는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의 존립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안에 동교동계 일부는 대선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하자고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대통령 아들에 대한 의혹을 조작했다. 사실 문준용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검증되지 않은 채 대선이 끝났고, 대선 직후에 문준용이 게임 관련 일을 한다면서 언론에 등장해서 대선 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겨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문준용에 대한 의혹은 이렇게 제기되지 않은 채 스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준용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시켰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져버림으로써 사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리는 국면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거나 힘이 빠지면서 지금 장관 청문회에서 방향을 턴해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가는 그런 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 자체를 보면 일개 녹취록을 조작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은 현재 출구가 막혀있는 국회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녹취록 내용을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준용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 제출을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얘기를 들었다. 당시 준용씨 채용 비리에 대해서 파슨스 동료들이 다 알고 있던 얘기냐 묻자 당연히 안다.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준용이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았다. 아트하는 사람이 그런데 고용정보원이죠. 고용정보원을 왜 다니냐고 미쳤냐고 말했다. 준용이는 고용정보원을 그냥 아빠 친구 회사로 여겼다. 아빠가 어느 날 원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걸로 프리패스하고 애초에 걔 자리로 하나 빼놓은 것이다. 남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여기 문 후보죠. 대통령까지 하려면 좀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했다. 파슨스 있을 때에도 자기 아버지 문 후보에 대해 별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돈을 물쓰듯이 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국민의당은 제보자를 100% 신뢰할 수 있다며 이 정언을 통해서 문준용의 취업특혜 부정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선 막판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고 당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서 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처음에 자료를 공개했던 이유미가 조작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서는 당 최고위원 비대위원을 지냈고 대선 당시에는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개를 했던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라는 것은 조작 사실을 알고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이 확보한 이유미의 카톡에 따르면 이유미가 공개 회견 전에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틀어놓자라고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대선이 끝나면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된다 하고 이유미를 달랬다고 하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이유미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해를 했다. 막상 이걸 터뜨리려니까 제보한 사람이 다칠까봐 그러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조작된 녹음 파일에 준용씨 동료라면서 육성으로 등장했던 인물은 이유미 씨의 동생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미는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 캠페인 때부터 깊숙이 관련해서 안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고 안 후보와 관련된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기록 66일이라는 책도 출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유미는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조명 관련 벤처 기업을 3년 운영했고 이후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있다가 2011년에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노베이션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귀국을 해서 곧바로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면서 2011년 초까지 교수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해가지고 박경철 이 의사하고 둘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법륜 스님 등과 콘서트를 할 때 스포터스 활동을 한 인연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 안철수의 진심 캠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유미는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는 여수의 갑 지역에 이렇게 출마해서 예비후보로도 뛰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친구는요.
에코준 간판이라는 소셜 벤처 사업가랍니다. 소셜 벤처 이런 말 해삼는 사람 중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좀 많더군요. 2016년 1월 15일 국민의당의 인재 영입 1호로 이렇게 영입이 되어서 7월 7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11명의 비대위원 중에 청년 비대위원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캠프에서 2030 희망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미, 이준서 둘 다 30대고 젊은 친구들이 일찌감치 벤처나 열심히 할 것이지 정치판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벤처한 경력으로 정치판에서 자기 어떤 그레이드보다 이렇게 더 높은 시의원도 한번, 구의원도 한번 안 한 친구들이 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출세에 눈이 멀었는지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당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와 이준서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유미도 불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인으로요. 이준서는 이유미를, 김인원은 이준서를 믿고 해당 제보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좀 의의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정권 초고 이 일을 이 폭로 당시에 문준용 등이 억울하다며 이 폭로에 관계된 국민의당 관계자를 고소를 했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 정권에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이 사건을 수사할지는 뭐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한 핵심 당원이 자기 가족과 공모해서 원천적으로 조작을 했고, 검찰에 이제 소환을 앞두고 이걸 실토했고, 당이 자기한테만 죽이려고 다 떠넘긴다, 꼬리를 자르려 그런다, 다 상의해서 한 일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미 이 여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14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에 방문했을 때 청년 벤처 CEO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벤처는 부업이고 정치판에 여기저기 나서기 좋아하는, 공명심이 강하고 출세 욕구가 강한 그런 어떤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른정당의 이혜우는 대표가 됐죠. 단독범이 아닐 거다, 대가 없인 어렵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 바른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왜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 가능성이 99%인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는 부분에서 뭔가 대가가 없이는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미는 지난 총선에서 여수갑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을 청년층의 속을 알아주는 야무진 누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당을 야무지게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딱하게 된 것은 안철수 전 후보입니다. 본인의 서포터이자 한 명은 본인의 청년 벤처 영입 1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을 거의 이 퇴출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이 사태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묵모닝이라고 대선 전에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하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선 이후에는 꼬리를 낮추고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기에 바빴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문준용 취업 의혹도 조사해야 된다면서 특검 제안을 역공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당의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당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문준용 씨의 모든 지역 비리 의혹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사실을 규명하자고 평화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처가 조작된 것과 본질적인 사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대선 당시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해당 제보 내용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자기한테 보고한 사실도 없고 내용도 몰랐다. 최소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안 전 후보에 대해서도 안 전 후보도 대표를 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걸로 확신한다면서 조작 당사자들이 측근이라 해도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도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총괄선대위원장, 공명선거추진단장에게도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면 안철수 후보에게도 보고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으로 자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용과 관련된 특혜 취업 의혹을 동시에 규명하자고 역공했습니다. 우리 당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고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의혹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도 조사해야 하기에 특검으로 가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 했습니다. 참 이분 정치 감각 하나만큼은 진짜 이 평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더 큰 불로 그 불을 끌려고 하는 지금 국민의당이 혼수 상태인데 이분은 그래도 정신이 아직 제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국민의당이 단결을 해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일부 당원과 간부의 일탈로 정리를 하고 문준용의 취업 의혹과 관련된 본질에 대해서는 또 본질대로 짚자 이렇게 나아가면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 내부의 일체의 당의 존립을 흔드는 이야기도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지금 장관 내정자 문제로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을 일거에 국민의당을 흔들어 버리면서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당 밖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서포터들은 이 사건으로 안철수 전 후보까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측근들인데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는 지금 이 검색어에 상위 1, 2를 점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칼자루를 잡은 양상인데요. 또 굴러가기에 따라서는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도 정리가 아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더 번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제대로 전개되면 예측불허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입사 의혹에 대한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내 조사단을 만들어서 진상 파악을 검찰이나 정권에 휘둘려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당원 2명이 독단적으로 계획해서 버렸고 그 두 사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당원이다.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유미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유미가 자료를 전달한 사람이 이준서 두 사람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5월 5일날 이 폭로를 한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해서 책임이 있으면 그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유미가 윗사람의 지시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확실한 경위를 파악하고 대처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전 후보와 당시 지도부에 대한 책임도 터져나오고 있는 내분 양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사고를 쳤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박지원 전 대표를 향해서도 확실하게 검증을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대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선 패배에 이상돈 의원이 이제 와서 자기는 무관한 척하며 안철수 전 후보를 물고 뜯는 것도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문제를요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규명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아들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가 명확하게 클리어됐다, 이기면 끝난 거다라는 게 아니라 말도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 이 사태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묵모닝이라고 대선 전에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주재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하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선 이후에는 꼬리를 낮추고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기에 바빴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문준용 취업 의혹도 조사해야 된다면서 특검 제안을 역공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자당의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당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의혹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사실을 규명하자고 평화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처가 조작된 것과 본질적인 사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대선 당시 당 대표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해당 제보 내용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자기한테 보고한 사실도 없고 내용도 몰랐다, 최소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안 전 후보에 대해서도 안 전 후보도 대표를 이 보고를 받지 않았을 걸로 확신한다면서 조작 당사자들이 측근이라 해도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람도 아니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총괄선대위원장, 공명선거추진단장에게도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면 안철수 후보에게도 보고가 없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으로 자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문준용과 관련된 특혜 취업 의혹을 동시에 규명하자고 역공했습니다. 우리 당 당원에 의해 제보가 조작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이고 문준용 씨의 모든 취업 비리 의혹 자체가 어떻게 됐는가도 조사해야 하기에 특검으로 가서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 했습니다. 참 이분 정치 감각 하나만큼은 진짜 이 평가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 더 큰 불로 그 불을 끌려고 하는, 지금 국민의당이 혼수 상태인데 이분은 그래도 정신이 아직 제대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국민의당이 단결을 해서 이 사건은 이 사건대로 일부 당원과 간부의 일탈로 정리를 하고 문준용의 취업 의혹과 관련된 본질에 대해서는 또 본질대로 짚자, 이렇게 나아가면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 내부의 일체의 당의 존립을 흔드는 이야기도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 정부는 지금 장관 내정자 문제로 코너에 몰려있는 이 상황을 일거에 국민의당을 흔들어 버리면서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6월 27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문준용 씨, 즉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후보의 아들과 함께 미국의 파슨스 스쿨이라는 디자인 학교에 다녔다는 한 제보자의 음성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에는 이 준용이가 아빠가 이야기해서, 여기서 아빠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제보자를 100% 신뢰할 수 있다며 이 정언을 통해서 문준용과 관련된 취업 특혜, 부정 취업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국민의당 당원과 최고위원 등이 관여되어서 조작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면서 이 정언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자, 당원이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고, 이유미라는 당원이요, 어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최고위원 이준서라는 최고위원도 이렇게 가담을 했다. 조작 사실을 알고도 괜찮다고 강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이 슈퍼위크라고 부르는 지금 문제가 많은, 한마디로 송영무, 그리고 김상곤, 조대엽, 이 세 사람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오늘 가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그 회담이 순탄치 않을 걸로 생각되는 이 타이밍에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지금 정치권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의 존립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당 안에 동교동계 일부는 대선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통합을 하자고 추진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마디로 대통령 비대위원을 지냈고, 대선 당시에는 2030 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공개를 했던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라는 것은 조작 사실을 알고 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이 확보한 이유미의 카톡에 따르면, 이유미가 공개 회견 전에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꾸며낸 일이라고 틀어놓자라고 했지만은 묵살당했다고 합니다. 이전 최고위원은 대선이 끝나면 고소 고발은 모두 취하된다 하고 이유미를 달랬다고 하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이유미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로 이해를 했다. 막상 이걸 터뜨리려니까 제보한 사람이 다칠까봐 그러는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조작된 녹음 파일에 준용씨 동료라면서 육성으로 등장했던 인물은 이유미 씨의 동생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미는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전 캠페인 때부터 깊숙이 관련해서 안 후보를 도왔던 사람이고, 안 후보와 관련된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기록 66일이라는 책도 출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유미는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고 고려대를 졸업했고, 조명 관련 벤처 기업을 3년 운영했고,
이후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 있다가 2011년에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이노베이션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미가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카이스트 교수를 할 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귀국을 해서 곧바로 카이스트에 교수를 하면서 2011년 초까지 교수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청춘 콘서트라는 걸 해가지고 박경철 의사하고 둘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법륜 스님 등과 콘서트를 할 때 스포터스 활동을 한 인연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 안철수의 진심 캠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유미는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에는 여수의 갑 지역에 이렇게 출마해서 예비후보로도 뛰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친구는요, 에코준 간판이라는 소셜 벤처 사업가랍니다. 소셜 벤처 이런 말 해사는 사람 중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좀 많더군요. 2016년 1월 15일 국민의당의 인재 영입 1호로 이렇게 영입이 되어서 7월 7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11명의 비대위원 중에 청년 비대위원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캠프에서 2030 희망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분명 아들에 대한 의혹을 조작했다. 사실 문준영의 취업 특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검증되지 않은 채 대선이 끝났고, 대선 직후에 문준용이 게임 관련 일을 한다면서 언론에 등장해서 대선 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겨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문준용에 대한 의혹은 이렇게 제기되지 않은 채 스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준용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시켰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져버림으로써 사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리는 국면을 조성하는 효과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이 완전히 붕괴되어 가거나 힘이 빠지면서 지금 장관 청문회에서 방향을 턴해서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로 가는 그런 양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건 자체를 보면 일개 녹취록을 조작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은 현재 출구가 막혀있는 국회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녹취록 내용을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준용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 제출을 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얘기를 들었다. 당시 준용씨 채용 비리에 대해서 파슨스 동료들이 다 알고 있던 얘기냐 묻자 당연히 안다.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준용이가 맨날 입에 달고 살았다. 아트 하는 사람이 그런데 고용정보원이죠. 고용정보원을 왜 다니냐고 미쳤냐고 말했다. 준용이는 고용정보원을 그냥 아빠 친구 회사로 여겼다. 아빠가 어느 날 원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니 그걸로 프리패스하고 애초에 걔 자리로 하나 빼놓은 것이다. 남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여기 문 후보죠. 대통령까지 하려면 좀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허술했다. 파슨스 있을 때에도 자기 아버지 문 후보에 대해 별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돈을 물 쓰듯이 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요. 당시 국민의당은 제보자를 100% 신뢰할 수 있다며 이 정언을 통해서 문준용의 취업특혜 부정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선 막판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원 이유미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고 당시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서 이를 공개했다. 그러나 처음에 자료를 공개했던 이유미가 조작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서는 당 최고위원 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미, 이준서 둘 다 30대고 젊은 친구들이 일찌감치 벤처나 열심히 할 것이지 정치판에 굴러 들어와 가지고 벤처한 경력으로 정치판에서 자기 어떤 그레이드보다 이렇게 더 높은 시의원도 한번 구의원도 한번 안 한 친구들이 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 출세에 눈이 멀었는지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당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 변호사와 이준서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유미도 불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인으로요. 이준서는 이유미를, 김인원은 이준서를 믿고 해당 제보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좀 의의가 없다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정권 초고 이 일을 이 폭로 당시에 문준용 등이 억울하다며 이 폭로에 관계된 국민의당 관계자를 고소를 했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이 정권에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이 사건을 수사할지는 뭐 안 봐도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한 핵심 당원이 자기 가족과 공모해서 원천적으로 조작을 했고 검찰에 이제 소환을 앞두고 이걸 실토했고 당이 자기한테만 죽이려고 다 떠넘긴다. 꼬리를 자르려 그런다. 다 상의해서 한 일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미 이 여성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14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거기에 방문했을 때 청년 벤처 CEO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벤처는 부업이고 정치판에 여기저기 나서기 좋아하는 공명심이 강하고 출세 욕구가 강한 그런 어떤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바른정당의 이혜우는 대표가 됐죠. 단독범이 아닐 거다. 대가 없인 어렵다. 근데 이런 이야기에 바른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왜 나서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 가능성이 99%인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는 부분에서 뭔가 대가가 없이는 이럴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미는 지난 총선에서 여수갑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을 청년층의 속을 알아주는 야무진 누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당을 야무지게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딱하게 된 것은 안철수 전 후보입니다. 본인의 서포터이자 한 명은 본인의 청년 벤처 영입 1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을 거의 이 퇴출로 몰아가고 있다라는